이차함수와 그 그래프 내용을 수업을 해보기로 하자. 먼저 이제 이차함수의 기본 개형하면은 포물선이다. 포물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한 가지라고 봐도 되나? 뭐냐면은 바로 이 꼭지점이야.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포물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요렇게 그 좌우의 대칭 기준이 되는 요 부분은 대칭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래서 y는 x 제곱부터서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로 하자. 자, 맨 처음에 모르는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러면은 점의 좌표를 몇 번 구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자, x 값이 저렇게 돼 있을 때 y의 값을 먼저 구해보면은 y는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0, 1, 4, 9. 이쪽도 1, 4,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9, 4, 그 다음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점들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처음에는 0,0, 두 번째는 1,1, 세 번째는 2,4, 그리고 3,9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는 1, 마이너스 2일 때는 4, 마이너스 3일 때 9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점들도 다 일일이 구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이런 모양의 포물선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그린 이 포물선이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0,0이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축은, 척추 같은 축은 y축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형태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꼭지점 0,0, 축 y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형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 자,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처럼 만들어 보기로 하자. (0을) 기준으로 해서 x 값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그때 이제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y 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번에는 x축이 이렇게, y축이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거기 해당되는 점들을 표시해 보면은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린 그래프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돼. 그럼 여기다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 이번에는 꼭지점이 0,0 그리고 축은 y축, 그치? 그 대신 형태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겠어. 그래서 꼭지점하고 축은 서로 같아. 근데 형태가 이번에는 위로 볼록이다. 그래서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의 차이점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런 차이가 있겠다. 그래, 그럼 이제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다. 좀 적응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에 있는 성질 내용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그래프의 모양은 읽어보면 방금 설명한 부분들이니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증가 감소, 이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 이런 말이 있는데, 이 y는 x제곱 같은 경우는 이 x가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이 돼.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어때? x의 값이 커지면 y의 값이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프가 감소한다 라고 하지. 그럼 위로 볼록이 되는 마이너스 x제곱은 반대로 되겠지. 0보다 작은 값일 때,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증가해. 근데 x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는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아래에 있는 칸 y값의 범위,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빨간 선을 이루는 점들 중에서 y값이 가장 작은 것이 꼭지점이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 있는 점이라면은 항상 y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 마이너스 x제곱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지점 y가 0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어. y좌표 중에 0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y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이제 이 기본적인 이참수들이 점점 진화해 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이렇게요. 자, 그래서 먼저 그림 하나를 좀 그리는 과정을 봐볼래? 지금 이 칠판에다가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볼 텐데, y는 2x의 제곱, y는 x의 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이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래. 근데 이 세 그래프는 전부 일단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고 y축을 축으로 하겠다. 그치? 다만 그 휘어지는 정도가 조금 다를 텐데 그 기준을 구분짓기 위해서 x가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1일 때 y값도 1인 점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게 바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근데 x가 1일 때 y가 2인 점을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진다면 이거는 y는 2x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또 x에다 1을 집어넣는데 y가 2분의 1인 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거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이 x제곱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느껴지니? 자,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반대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y는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다.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x가 1인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할게.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인 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인 이 점을 지나는 형태의 포물선을 그린다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자, 이번에는 어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위로 볼록인 포물선들이 그려져. 그리고 이 x제곱에 곱해진 수가 이제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겠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는 걸 또 알 수 있게 되지. 그지? 그래서 y는 ax제곱, x제곱 앞에 a가 곱해졌잖아.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면 되겠다. 첫 번째는 a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진다. 0보다 크면.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그려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포물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럼 이제 반대로 a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을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y는 2분의 1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그리고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부호만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사실도 지금 그려놓은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 그래, 그래서 이제 x제곱 앞에 a가 곱해지면 생기는 일이 두 가지다. 그럼 이제 예제 1번 한번 답을 골라보기로 할까? 예제 1번, 괄호 1번을 보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것들을 고르면 돼. 그러니까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 자, 괄호 2번,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과 좁은 것. 폭이 넓으려면 절대값이 작아야 돼. 폭이 좁으려면은 절대값이 커야 돼.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들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리을이 되겠다. 그리고 절대값이 가장 작은, 폭이 넓은 거는 비읍을 골라주면 되고. 자, 3번,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서로 대칭, x축의 대칭이면은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경우가 돼. 그럼 어때? 기역과 니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확인이 되니? 그래서 이제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 플러스 q가 붙었다는 게 포인트야. 플러스 q. 상수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자, y는 x제곱일 때 요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0, 1, 4, 9, 1, 4, 9. 그래서 하얀색으로 포물선을 그려보면은 0 곱하기 0, 1 곱하기 1, 2 곱하기 4, 3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아이고야 그려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x제곱 플러스 1을 그려보려고 그래. 그래서 역시 x값이 이렇게 1, 2, 3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y값을 알아보는데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온 0, 1, 4, 9의 값들이 전부 1씩 더해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1, 2, 5, 10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x가 0일 때는 y가 1, x가 1일 때는 y가 2, x가 2일 때는 y가 5, x가 3일 때는 y가 10, 마이너스 1일 때도 2, 5, 10. 그럼 이 빨간색 점들을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포물선을 그대로 위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지. 내가 좀 그림이 삐뚤빼뚤 하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야. 0의 제곱 마이너스 1. 1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처럼 좌표들을 구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 0일 때는 마이너스 1, 1일 때는 0, 2일 때는 3, 3일 때는 8. 자, 어때? x제곱의 그래프보다 y값들을 1씩 다 작은 값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포물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될 텐데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실험을 해 본 거지. 실험을 해 보니까 어떠니? 요 플러스 1의 의미는 무슨 뜻이야? 위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평행 이동. 요걸 그대로 움직였다. 그 말이야. 자, 마이너스 1은 아래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q라고 돼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잡히지? 그냥 ax제곱을 그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q가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q가 마이너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그럼 이제 ax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내용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수업 자료 맨 첫 번째 괄호 1번부터 윗부분에 있지?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0, q가 된다. 0, q. 그러니까 x제곱에서는 0, 0, x제곱 플러스 1일 때는 꼭지점이 0, 1,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는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 자, 이거는 y축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인 거라서 축의 방정식이 y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 이번에는 네 번째,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은 이 P라는 내용 요거를 공부하려고 그래. P. 자, 그럼 또 역시 실험을 먼저 해보자. x제곱, x-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의 제곱은 0, 1, 4, 9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해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x가 0이면 0, 1이면 1, 2이면 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이면 4.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x-1의 제곱일 때 0이면은 1이 되겠어. 1이면은 0, 2를 집어넣으면 1, 3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9, 16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럼 0을 집어넣으면 1이다. 1일 때는 0, 2일 때는 1이다. 마이너스 1일 때는 4.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제 y는 x-1의 제곱 그래프가 돼. 근데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니? 이제 3을 넣으면 4니까 여기다가 이제 찍고 그리면 되는데, 이 하얀색하고 노란색하고 어때? 하얀색으로 돼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하게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오른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이 화살표 방향, X축이라고 표시할 때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하거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는 X에다 0을 넣으면 1, 1을 넣으면 4, 2를 넣으면 9, 3을 넣으면 16,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 마이너스 3을 넣으면 4 이렇게 돼. 자, 점을 표시해 볼게. 0일 때는 1, 근데 1일 때는 4, 마이너스 1일 때 0, 마이너스 2일 때는 1, 마이너스 3일 때는 4.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1만큼, 그러니까 x축의 방향이 아닌 반대로 1만큼 움직였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 잘 해야 돼. x 대신에 x-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만큼. 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x-p를 집어넣었다. 그렇다면은 그 수업 자료 이제 윗부분 괄호 1번을 읽어볼 텐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0,0도 있고 x-1의 제곱은 1,0,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는 0,-1이 마이너스 1,0이 꼭지점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0,0, 1,0, 마이너스 1,0. p의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b, 0이다.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따라서 축의 위치도 꼭지점과 똑같아. 이렇게 달라지겠다. 그럼 x제곱일 때는 축이 y축, x는 0. x-1의 제곱일 때는 축이 x는 1.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는 축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 이동을 두 개를 결합시킨 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x축 방향 평행이동을 둘 다 겹쳐서 한 그래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되겠어. 원래는 y는 ax 제곱이었어. 근데 y가 들어갈 자리에다 y 마이너스 q를, x가 들어갈 자리에는 x 마이너스 p를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통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는 p, q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a라는 값이 하는 역할은 앞에서 y는 ax제곱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DNA처럼 그대로 유전자처럼 물려받는 거다. 그럼 a가 하는 역할이면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이면 위로 볼록,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꼭지점이 p, q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그 수업 자료 5번째 괄호 1번부터 읽어보면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돼 있고, 괄호 2번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된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하고 연관이 있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괄호 4번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근데 이 함수를 다루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이 내용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미리 좀 공부한다 치고 해보기로 하자. 자, 먼저 평행이동.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 있었는데 y 대신에는 y-3을 x 대신에 x-1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x 대신에는 x-2, y 대신에는 y-3,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보면 되겠어. 그거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고 확인하면 더 와닿을 수가 있겠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라면은 요렇게 그리는 거지. 0,0이 꼭지점이 되면서. 근데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x축으로 2만큼이면 2,0, 또 여기서 y축으로 3만큼이면은 2,3. 이걸 꼭지점으로 하게끔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호가 -2, -3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칭이동. 이렇게 이제 축이 있을 때, x축도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대칭이동한다고 했으니까 x축의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을 움직인다. 그런 뜻이거든. x축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x좌표는 변화가 없는데 이 y좌표가 같은 거리만큼, 그러니까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x좌표하고 y좌표 중에 y좌표의 부호를 바꾼다면 x축에 대칭 이동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역시 y축의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y좌표는 바뀌질 않고 x좌표의 부호가 바뀌게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하면은 y값의 부호,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하면은 x좌표, x값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서 이제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도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리 메모를 잘 해놓고 이걸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예제 2번을 같이 해결해 보기로 하자. 주어진 이차 함수는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1번 y는 2x 제곱하고 비교하면 어떤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y 플러스 1은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이 상태에서 플러스 1을 이항을 하니까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럼 두 번째,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정하는 거지. 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이 된다면은 꼭지점의 x좌표는 이 괄호 안에가 0이 되게 하는 x값,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이 상수항, 이걸 그냥 꼭지점의 y좌표 이렇게 결정해 주면 돼. 자, 그럼 여기는 괄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인 상태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그치? 그러면서 방금 확인했듯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제 점 0, 어디를 지납니까? 그랬는데 x에다가 0을 집어 넣었을 때 y값이 얼마인가? 그걸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x에다 0을 넣게 되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계산을 해. 8에서 1을 빼니까 7이 되겠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y좌표가 7이다. 자, 그리고 x가 무엇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막으로 쭉 내려오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야. 그럼 이거는 x가 뭐보다 작을 때? 바로 이 축의 위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증가하는 꼴이다. 그렇게 이 그래프, 이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이차 함수들의 형태들, 변화하는 과정들을 배웠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 맨 처음에는 y는 x제곱에 대해서 배웠었지?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 그리고 y축이 축의 위치가 된다. 그렇게. 그 다음 진화는 a 곱하기 x제곱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 진화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저 a의 값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중요했었어. 첫 번째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이면 위로 볼록이 된다라는 사실하고, 절대값에 따라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쳤을 때 평행이동을 한 거라 그랬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됨. 이 a의 역할은 마치 유전자 속 DNA처럼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을 배운 건데, 요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 공부할 ax제곱 플러스 bxc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다 풀어 헤쳐놓은 상태가 되는 거다. 다 전개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곱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리고 전개한 형태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해. 근데 지금까지 2차 함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일 것 같아? 바로 꼭지점이지. 2차 함수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제곱식으로 고쳐놓으면은 p, q 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전개해 놓은 식은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좀 싱겁죠?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 a로 묶어준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할 때 배웠던 건데,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려면 반의 제곱, 그치?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인 a분의 b의 반, 그거의 제곱을 한 번은 더해준다. 근데 더해주기만 하면 식이 달라지게 되니까 한 번은 빼준다. 그래야 값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여기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을 괄호 밖으로 꺼내는 과정을 해야 돼. 앞에 a가 곱해지지? 그래서 이거는 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괄호 바깥은 4a로 통분을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꼴로 고쳐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제곱식으로 고쳤으니까 꼭지점의 좌표 알아볼 수 있겠다. 꼭지점의 좌표는 괄호 안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된다. 그리고 이 상수항 부분이 꼭지점의 y좌표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돼. 근데 좀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 잘 들어.
꼭지점의 x좌표는 반드시 암기할 것. 근데 꼭지점의 y좌표는 이거는 그냥 외우지 않아도 돼. 꼭지점의 x좌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거를 x 대신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y좌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별을 하나 더 그린다. 꼭지점의 x좌표를 반드시 암기해라 그 말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니?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건 축의 위치하고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축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자리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x제곱 bxc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순서가 됐다. ax제곱 bx 플러스 c. 꼭지점의 좌표하고 축의 방정식은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기로 하고, 그 부호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 이걸 한번 보기로 해. a, b, c. ax제곱 bxc가 있을 때 a하고 b하고 c의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먼저 a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그걸 파악하면은 부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면 a 값이 0보다 작은 거고, 아래로 볼록이라면 b가 0보다 큰 거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자, 그 다음에 c를 먼저 할까? c는 y 절편이다. 자, 절편이라는 것은 이제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인데,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 얼마냐 그런 거지. 이거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그냥 c만 되잖아. 그래서 c는 y 절편이라는 사실. 자, 그럼 가운데 있는 b는 어떻게 판단을 해? 이게 바로 마이너스 2a분의 b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꼭지점의 x좌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축의 위치야, 축. 그래서 축의 위치를 봤을 때 양수라면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a하고 b의 값,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a하고 b는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a하고 b의 값의 부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서 부호를, 각 항의 계수들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3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이 주어진 그래프가 ax제곱 bx 플러스 c의 그래프라고 해. 그럼 이제 a, b, c의 부호를 정해보는 건데, 먼저 첫 번째 a, 아래로 볼록이야. 그래서 a는 0보다 크다. 바로 만들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이제 b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축의 위치를 살펴봐야 돼. 축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지금은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어. y축보다 왼쪽, 축의 위치가 음수다. 그제? 그럼 a하고 b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아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려면 a하고 b는 부호가 서로 같을 때가 되잖아. 그래서 a가 0보다 크니까 b도 0보다 큽니다. 그렇게 결정해 주면 돼. 그럼 세 번째 c는 어때? c는 x가 0일 때 y 값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y 절편을 봤을 때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y 절편이 0보다 작다는 뜻이지. 자, 이렇게 해서 a, b, c의 부호를 정해주면 됐던 거야. 그럼 요번에는 예제 4번을 한번 보자. 예제 4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기로 합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일일이 다 바꿔도 되지만 미리 이 공식을 외워놓고 있다면 더 편리할 것 같아.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는 지금 a는 1, b는 마이너스 3, c는 4가 되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본다면은 분모는 2 곱하기 1, 분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일단 2분의 3이 돼. 그럼 y좌표는 x 대신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지.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25 9하고 16을 더하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는 2분의 3 y좌표는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x축과 교점의 좌표. x축과 교점의 좌표라는 거는 y가 0일 때 x값이 얼마인가 그걸 찾으면 돼. 이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을 구해보자.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다. 그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4일 때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또는 4,0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던 것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y축과의 교점의 좌표인데 y축과 교점의 좌표는 어때? 이거는 x가 0일 때 y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 해볼 수가 있겠다.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거기 이제 각각의 유형들이 나와 있어. 먼저 그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읽어본 다음에 수업 자료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해. 먼저 괄호 1번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다 그랬어. 그럼 그때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p, q니까 x-p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상수항은 q여야 되는 거거든. 자, 괄호 2번 축의 방정식의 x는 p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를 알려준 거지? y좌표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그래프 위에 세 점이 주어진다. 자, 세 개의 점이 주어질 때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약간 좀 무식한 방법으로 ax제곱, bxc라고 놓은 상태에서 a, b, c 이 세 개의 계수를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야. 괄호 4번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진다.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인 위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y가 0일 때 x의 값이 얼마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 마치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 따라서 인수분해가 된 식으로 미리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이런 것들인데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 자, 먼저 괄호 1번을 보자. 괄호 1번을 보면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2, 1 게다가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
그럼 이제 꼭지점부터 시작을 해. y는 a, x 플러스 2.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1. a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최고차항의 계수. 그럼 마이너스 1,2를 대입한다. y에다가는 2, x에다가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a는 1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를 전개해 가지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괄호 1번에 정확한 답을 구한 게 되죠.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을 한번 해볼게.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한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대신 플러스 q. 꼭지점의 y좌표까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서 이 상수항 또한 문자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확실하다. 축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럼 두 점을 지난데 마이너스 2,1, 1, 마이너스 8을 지난다. 그럼 대입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q가 1이다. 먼저 이걸 하나 만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8을 지난다. x에다가 1을 대입해. y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대.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은 4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 그래서 a 플러스 q는 1이다. 4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이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다. 자, 그래서 4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8, a 플러스 q는 1,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3a가 마이너스 9라고 계산이 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이항을 해서 q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 a 대신에는 마이너스 3을 q 대신에는 플러스 4를 그럼 이거 전개해서 답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x제곱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서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 3번 할 차례가 됐구나. 3번은 0,1, 1,2, 마이너스 1,4 이렇게 세 점을 지난다는 건데 먼저 2차 함수를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놓고서 시작을 해봐. 그럼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럼 그때는 c는 1 이렇게 되겠어. x에 0, y에 1 이렇게 대입하면은 그리고 x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그때 y 값이 2. 그럼 c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4. 그리고 c가 1이다 라고 했지? 그럼 a 마이너스 b는 3. 그럼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하고 b의 값을 정해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1. 거기다가 c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어. a가 2, b는 마이너스 1, c는 1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A, B, C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 4번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1,0하고 3,0. 그럼 이때는 인수 분해된 상태로 식을 시작해주면 돼. x가 1일 때 y가 0이란 얘기는 x-1이 곱해졌다. x가 3일 때 y가 0이니까 x-3이 곱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된 식으로 바로 시작하면 되겠다. 자, 거기에 0,9를 지난다.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 -1, -3. 이걸 계산한 결과가 9라는 거지. 따라서 a는 3이다. 자, a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x-1, x-3 전개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따라서 결과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여기까지가 되겠어. 자, 그래서 이차함수와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랑도 그대로 연결이 돼서 또 문제를 푸는데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번에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놓으면 몇 년 더 써먹을 수가 있겠다. 열심히 해봐라.